이 영상은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지님들. 머라클 김혜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맞아 개인적으로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올바른 등대를 따라 멋진 몸과 마음을 만드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량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 차원에서의 큰 성장까지 거머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영상을 제작하고 머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핵심 이유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첫 단추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멘탈, 과식하지 않고 영양균형 좋은 건강한 식생활, 나의 하루 관찰 및 자기 객관화, 칼로리 소모나 징벌적 목적 말고 좋은 에너지로 접근하는 운동,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등등 베이직 중에서도 베이직 냄새를 마구 뿜어내는 이 개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미 많이 들었고 너무 반복되어 특별한 의미로도 혹은 더 이상 자극도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꼭 집중하고 들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갈망하고 있고 건강한 삶을 정말 원하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즉 변화의 동기는 이미 충분하지만 과거와 늘 똑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은 이 베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스치듯 정말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 이 개념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이는 곧 나를 움직일 정도로 강하게 이끌지 않아 결국 행동과 변화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독서를 하거나 머라디오를 포함한 양질의 컨텐츠를 접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극이 마구 옵니다. 캡처도 하고 스마트폰에 메모도 하고 맞는 이야기라며 공감하지만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똑같은 일상을 돌리게 되죠. 이건 나에게 맞는 기술이나 방법, 지식을 못 찾아서가 아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아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키려면 먼저 이해의 정도를 100%에 가깝게 올려야 하는데 매번 30% 정도만 담그고 발 빼는 격이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30에서 50, 그리고 70으로 100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게 스스로 참뜻을 캐치할 때까지 고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인풋 연산 게임으로 들어가면 3일도 못 가 터지는 작심삼일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이걸 몇 달 버티면 체중 감량보다 더 심각하게 대사 기능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좌절스러운 분위기는 이쯤에서 종료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원한다면 늘 해왔던 방법과는 멀어지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와는 다른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영상을 듣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전과는 다른 에너지 기류를 먼저 세팅해보는 겁니다. 늘 같은 텐션, 같은 기분으로 영상을 듣지 마시고 이번 방송만큼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긴장된 자세 혹은 모든 문장을 다 흡수하겠다는 생각을 장착하시고 열린 생각으로 집중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해오던 편한 자세 혹은 집중이 안 되는 멀티 환경을 오늘만큼은 배제해 주세요. 갓생이 트렌드인 시대 탄탄한 몸은 단지 외모 요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관리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멘탈과 인생 전반에 연쇄적으로 선순환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소위 1타 2피가 아니고 1타 10피 정도 되는 거죠. 목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남녀노소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건 당연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과는 담을 쌓고 정적인 놀이문화에 익숙한 여성들은 난생 처음 각 잡고 하는 운동의 이유가 살을 빼기 위함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문제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이 가져오는 후폭풍이 상상 이상으로 세고 더 억울한 건 대부분 목표 달성을 실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개인 의지 부족으로 귀결되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충격이었고 이상했거든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지 부족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터들을 장기 추적 관찰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해질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나이에 관계없이 말이죠.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몸과 뇌가 운영되는 방식에 기인한 아주 상식적인 결과인 거죠. 그런데 SNS를 둘러보면 드라마틱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그걸 몇 년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까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4, 5년 이상 바뀐 몸을 유지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 성공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독한 사람들이거나 상위 1%의 타고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인지되는 건 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운명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컨텐츠를 통해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핵심은 운동 횟수, 운동 종류, 음식 종류, 섭취 칼로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특정 인풋값 같은 객관식 답이 아니라 관점이라고요. 다이어트를 대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사실인데요. 다이어트 성패를 추적한 연구들은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요요가 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피실험자의 거의 대부분 원래 체중 이상으로 돌아간 소위 다이어트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피실험자 모두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테크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 A씨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26세 사무직 직장인이에요. 그녀의 다이어트 연대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학생 때는 수업에 스펙 쌓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이동거리도 많고 몸이 3개라도 모자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먹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큰 흐름 자체는 넘치지 않는 양의 영양 섭취와 충분한 활동량이었던 거죠. 바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나름의 패턴이었고 정상 체중에 별도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던 A씨가 직장인이 되면서 체중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동은 대중교통이 시켜주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서 하루에 걷는 걸음이 2,000보도 안 되는 수준으로 움직임이 급감했는데요. 동시에 넘치는 에너지의 음식을 매 식사, 그것도 6분 컷으로 빠르게 흡입하고 늘 식후땡으로 착즙한 과일 주스를 마시는 생활을 3주 반복한 결과 체중 3kg이 급격히 오른 케이스입니다. 갑자기 안 나던 여드름도 많이 나기 시작했고 옷이 조이기 시작하고 불편함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A씨는 일단 샐러드를 샀어요. 마트에서 가장 양이 적고 칼로리는 오직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닭가슴살만 달랑 들은 샐러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얼핏 40g 정도로 보였어요. 드레싱은 버렸고요. 양념이 안 된 닭가슴살 40g과 무 맛의 야채를 먹으면서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에 그만 입이 터져 그 길로 길거리 포장마차에 달려가 떡 튀순 세트를 사 먹습니다. 스스로를 의지 박약으로 정의 내리고 독한 사람만 성공한다는 다이어트 고정관념을 쌓습니다. 반대의 케이스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이번엔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 B씨의 케이스인데요. B씨는 SNS에 하루가 뭐다 하고 올라오는 바디 프로필을 볼 때마다 정말 멋져 보였어요.
특별한 취미 활동이나 삶에 큰 재미가 없었던 B씨는 바디 프로필 촬영을 버킷리스트로 삼고 난생 처음 헬스장에 가서 PT를 끊습니다. 트레이너의 가이드에 따라 새끼 닭가슴살 고구마를 기본으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출근하는 삶을 100일간 지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단했고 회사나 집에서 앉아있는 모든 시간에 쓰러져 자고 싶을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괴롭고 힘들게 매일 운동을 했어요. 다이어트가 끝나면 먹을 음식들을 빈 노트에 한가득 써내려갔고 먹방을 몰래 보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괴로움이 끝이 나는 데드라인이 명확히 있다는 사실과 난생 처음 만나보는 앞자리 수 4의 체중, 총 12kg의 감량, 그리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복근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몸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느낌에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오르고 자기애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살 빼는구나 싶었어요. 촬영을 무사히 마침과 동시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없는 힘 끌어모아 운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더 이상 저칼로리 도시락으로 새끼를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가 있었고 기존에 누려왔던 모든 게 새삼 소중하고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행복도 잠시 2주가 지나면서 B씨의 체중은 급격하게 올랐고 한 달이 지나면서는 원래 체중보다 2kg가 더 늘었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머릿속의 내 정상적인 모습은 한 달 전 모습인데 거울 속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기가 싫고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 운동을 가기가 싫어졌어요. 날씬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어졌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강박이 생겨나면서 매사 다이어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애정도 삶의 질도 다이어트 이전보다 하락했습니다. B씨는 도대체 왜 다이어트에 실패했을까요? 과연 의지 부족 때문일까요? 다이어트 공식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일까요? 아님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을 뺄 때 했던 그 방법을 계속 해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하 새롭게 만들어진 일상의 우선순위가 루틴화되고 반복된 결과 체중이 감량된 건데 더 이상 그 루틴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흐름이 끊겼을까요? 평생 해나가지 못할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방식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100일짜리였기 때문입니다. 감이 오시려나요? 과학적으로 체중이나 몸은 만들고 땡이 아닙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체중 감량할 때 했던 방식을 계속해야만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걸 알고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진짜 다이어트 성공과 유지에 있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내 몸이 적응한 나의 일상에는 특정한 패턴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패턴에 맞게 실제 내 몸이 에너지를 쓰고 저장하고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하루아침에 싹 다 바꿔버리면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은 몸과 멘탈은 폭식과 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사 기능에 충격을 주고 이는 다시 몸과 멘탈에 충격을 주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앞서 A씨가 하루 만에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이유와 맞닿아 있죠? A씨 기준 소량의 샐러드를 사 먹는 행위는 유효기간이 1일도 안 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가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이 시도하는 방식. 단기간 무리하게 소식하고 칼로리 소모성으로 운동을 후려쳐서 체중을 감량하는 이 방식. 더 강화하거나 평생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저도 못해요. 솔직히 이 방식은요. 유지나 요요 없는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요. 몇 월 며칠까지 체지방 쫙쫙 말려 무대 위에 올라 심사받아야 하는 이후 요요가 오든 말든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오직 데드라인 전까지 체지방을 강제적으로 컨트롤해야만 하는 피트니스 선수들에게만 적합한 방식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 150만 번째 강조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 관점부터 탑재해야 합니다. 이 관점이 우위로 올라오는 순간 과거 모두 실패했던 단기 다이어트 방식은 머릿속에서 멀어지고 대신 길게 보고 평생 할
습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뭘 얼마나 덜 먹고 어떤 운동을 몇 시간 해서 얼마의 칼로리를 소모해야겠다는 생각 대신에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체지방이 덜 쌓이는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내 하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피드백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이 칼로리 소모에 유리하므로 그걸 주 3회 해야겠다는 판단 대신 운동을 평생 취미로 만들기 위해 나에게 어떤 운동이 잘 맞을지 체험부터 하게 됩니다. 아참,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논할 때에는 좋은 대사 기능을 빠뜨릴 수 없고요. 대사 기능 이걸 좋게 하려면 규칙적인 움직임과 영양 섭취, 그리고 휴식으로 심신의 안정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건데요. 여기에는 숙면의 영향이 지대해서 전날 잠자기 전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겠죠. 야식이나 제2의 뇌인 눈을 혹사하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연쇄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치고 이거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해를 토대로 행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결국 일상이 변하고 몸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일상의 작은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부분, 모든 것은 연쇄적이다.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내가 나의 일상에서 매일 하고 있는 행위들의 중요성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동시에 일상 개조의 관점,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다이어트에 있어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다이어트 도시락 몇 칼로리를 먹고 어떤 운동으로 몇 칼로리를 소모하냐는 매우 지엽적인 접근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 시야를 좀 더 크게 가져가 보세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속도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남이 아닌 내 삶의 테두리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작은 개선을 시도하고 이걸 매일 해 나가는 것. 한 달 이상이 지나면 어느새 숨쉬듯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이고 평생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지는 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영역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흐름에 발을 얹기만 하면 과거 그토록 어려웠던 다이어트가 왜 어려웠는지 알게 되고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하는 생각은 곧 이 길이 맞는 길이란 믿음으로 변화하여 이내 과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었던 내 모습에 이불킥하는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관점을 탑재하면 진짜 가기 싫은데 과식했으니 체지방 털어내야겠다라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헬스장에 꾸역꾸역 출첵을 한다거나 이걸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폭식으로 터지는 삶과 결별하게 됩니다. 저 역시 운동도 식단도 업에서의 성과도 모두 고반복을 통해 쌓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머리로는 아는 데를 수없이 맺히며 운동 헤이터와 다이어터 포기자를 거쳐 땅콩호박 같은 C자형 인바디 몸으로 웨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운동 강도로 헬스장을 출첵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의 지지부진한 반복적인 행동을 쌓으면서도 기본을 하나씩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계단식 성장을 이루며 현재의 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금까지 머라클 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